안녕하십니까, 노병철입니다. 새로 나올 제 책 세종처럼 이순신처럼 원고를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편 세종처럼 이순신처럼 소통하라는 제목입니다. 세종은 무엇보다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임금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서로 마음이 통해야 섣부른 결정으로 생기는 해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의 생각, 백성의 생각을 읽기 위해 몇 겹으로 꼼꼼하게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임금의 잘못을 지적해달라. 세종은 신하들에게 임금의 잘못을 숨김없이 말하도록 했습니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1425년 6월 20일의 기록입니다. 여러 신료들은 각기 힘써 생각하여 과인의 잘못이라든지 경영의 그릇됨이라든지 민생에 질고되는 것을 숨김없이 다 말하여 나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지극한 심정에 도움이 되게 하라. 너희 예조에서는 이 뜻을 중회에 자세히 알리라. 임금의 잘못을 지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 일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백성의 근심을 정확히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 막힘없는 소통을 원했던 것입니다. 세종은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시행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매우 꼼꼼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검증한 후에 결정했습니다. 세종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다 백성 때문입니다. 자칫 성급하게 어떤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백성이 해를 입거나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모든 생각은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세 가지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세종이 사용한 소통의 방식은 윤대, 경연, 구언입니다. 윤대는 누군가와 돌아가며 독대하며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종은 아침에 2시간 정도 윤대를 했습니다. 말단의 관리도 불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연은 점심 후에 어전에서 신하들과 나누는 어전회의입니다. 세종은 이 경연을 무려 1898회나 열었습니다. 태조가 23회, 태종이 80회 열었습니다. 세종이 얼마나 경연을 통해 신하들과 소통하고자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충 하지 않고 꼼꼼하게 따지며 끝장을 보려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안을 하나 결정하더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신하들과 기탄 없이 주고받으며 꼼꼼하게 따졌던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을 남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가장 좋은 결론, 그것으로 하려 했던 것입니다. 경연할 때 그 방식을 보면 세종의 꼼꼼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곧은 자세로 회의에 임하라. 신하들이 임금 앞에서 엎드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편하게 마주보며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왕의 잘못을 직언하라. 왕이라도 잘못할 수 있으니 직언을 거침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급한 상황이 생기면 한자리에서 의논하라. 빨리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한자리에 모여 빨리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끝까지 듣되 한 사람의 말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말을 다 듣되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좋은 의견이 나오면 힘을 실어주고 정책으로 이끈다. 이렇게 꼼꼼하게 경연을 이끌었으니 얼마나 완벽함을 추구하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898회나 경연을 했던 것입니다. 월 평균 6에서 7회를 한 셈입니다.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라. 구언은 백성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매일 전국에서 올라오는 상소문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구언을 통해 백성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농사 짓는 교과서인
농사직설을 지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벼농사는 해마다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농사를 지으면 땅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한두 해를 쉬어야 했습니다. 또 홍수와 가뭄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를 고심했습니다. 중국의 농업책엔 농상집요가 있었지만 우리 땅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관리들에게 명했습니다. 나라 구석구석을 다 돌며 우수한 농사법을 조사해 오너라. 경험 많은 농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관리들은 전국을 돌았고 백성의 말을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책이 우리 땅에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법을 기록한 농사직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책입니다. 농사직설 외에도 우리 몸에 맞는 의학책인 향약집성방을 만들 때도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신하들을 중국에 보내기도 하고 백성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종은 윤대와 경연과 구원을 통해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모든 일을 소통으로 풀어나가려 했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